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미지의 서울 사회 예고편을 보면서 저도 한 번쯤은 마음이 콱 막히더라고요. 호수가 면접에서 말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은 저요. 와, 이 말 너무 솔직하고도 슬프지 않나요? 그리고 미지의 육상대회.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만 봐줘라고 말하고 싶었던 순간 호수가 미래와 함께 같이 나가버렸다고 하죠. 미지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게다가 김노사 할머니의 눈물. 명문대 출신 시인이었던 그녀가 왜 갑자기 눈물을 흘렸던 걸까요? 그 눈물의 진짜 의미, 그리고 혹시 우리가 모르는 과거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호수가 진짜 싫어했던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사실. 미지가 숨기고 있던 첫사랑의 상처, 그리고 김노사 할머니가 우리에게 던지는 인생의 반전 메시지까지 탈탈 털어보려고요. 여러분, 이 영상이 끝날 땐 분명히 이 드라마가 말하는 게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과 상처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같이 가보시죠. 영상 시작합니다. 여러분, 호수가 면접에서 말한 그 한마디.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은 저요. 이 말에 담긴 진짜 의미 같이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사람들은 보통 면접에서 좋은 말만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장점, 의지, 꿈. 그런데 호수는 그 순간 솔직하게 자기 자신이 제일 싫다고 했어요. 이건 단순히 자존감이 낮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호수의 깊은 자기혐오와 동시에 가장 정직한 고백이라고 느꼈어요. 호수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몸의 반을 잃었죠. 화상 자국, 인공뼈로 대체된 다리 한쪽 귀는 이제 들리지도 않아요. 겉으론 완벽해 보이는 변호사지만 마음속엔 늘 나는 망가진 사람이라는 목소리가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호수가 어쩌면 진짜로 싫어한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를 잃은 그 사고 이후 호수는 나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죠. 몸은 고쳐졌지만 그날부터 마음은 고칠 수 없는 흉터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로펌 원근에서의 생활. 겉으론 호수가 멋지게 적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충구 같은 상사 밑에서 늘 양심과 타협해야 하는 현실이 있었어요. 결국 호수는 그 로펌을 떠났죠. 여기서 저는 작은 반전을 느꼈어요. 호수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은 나라고 고백했지만 사실은 그래서라도 누군가를 위해 싸워야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호수는 미래의 회사에서 터져나온 성폭력 사건을 마주하게 됐어요. 자기를 미워하면서도 이제는 그 미움이 정의감으로 바뀌는 순간이 온 거죠. 이 부분을 보면서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의 한구석을 미워하지만 결국 그 상처로부터 새로운 용기와 따뜻함이 태어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호수의 나를 제일 싫어한다는 고백. 여러분 마음에도 혹시 공감되는 순간이 있었나요? 이제 미지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고등학교 시절 육상대회.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요. 미지는 그날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를 봐줘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평소엔 밝고 뭐든 가볍게 웃어넘기는 미지였지만 그날만큼은 마음 한구석이 간절했을 거예요. 호수가 와서 자기를 봐주길,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내가 주인공이라는 걸 느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호수는 경기장에 왔지만 미래와 함께 나가버렸다고 하죠. 그 순간 미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을 거예요. 왜 항상 난 언니의 그림자일까? 왜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줄까? 저는 그날 미지가 평생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포기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발목 부상.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그 순간 미지가 내 꿈도 내 마음도 다 내려놓아버린 것처럼 보여서 더 아팠어요. 친구 송경구의 고백도 있었죠. 사실 송경구는 진심으로 미지를 좋아했지만 미지는 호수를 포기하려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보자 하고 얼떨결에 송경구와 사귀게 된 거죠. 여기서 저는 또 한 가지 반전 내피셜을 던져보고 싶어요. 호수도 그날 사실은 미지를 보러 왔던 거 아닐까요? 근데 미래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본능처럼 언니를 먼저 챙겼던 거죠. 그래서 호수의 진짜 마음은 여전히 미지에게 있었지만 미지는 그걸 잘 눈치채지 못하고 내가 언니보다 못하구나 하고 더 아파졌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첫사랑의 쓴맛은 사실 상대방이 나를 보지 않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나를 더 미워하게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첫사랑은 꼭 이뤄져야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가끔은 평생 기억에서만 남아도 그게 첫사랑인 거니까. 여러분의 첫사랑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이 장면에서 미지처럼 조금 더 나를 봐줘라고 외쳐본 적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우리 같이 첫사랑의 쓴맛을 털어봅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김노사 할머니의 눈물 보셨죠? 그냥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어요. 시인 모임에서 누군가가 낭독해준 시를 듣고 할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 뇌피셜이 딱 떠올랐어요. 첫 번째 뇌피셜. 김노사 할머니도 쌍둥이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시는 자신의 쌍둥이 언니가 쓴 작품일지도 몰라요. 명문대 시인으로 이름을 알린 자매와 문맹으로 주방을 책임진 또 다른 자매. 두 개의 인생이 뒤엉켜 있는 숨겨진 가족사. 그래서 할머니는 그 시를 듣는 순간 자기 이름으로만 불려야 했던 지난 날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닌 진짜 작가였을지도 모르는 언니의 시를 다시 듣게 되면서 그 때문에 눈물을 삼켰던 건 아닐까요? 두 번째 뇌피셜. 할머니가 사실은 문맹이거나 치매를 앓고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명문대 시인이라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손으로 쓴 미지의 쪽지를 읽어내지 못하는 모습. 혹시 그건 할머니가 글자를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잃어버려서 못 읽은 건 아닐까요?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다면 그 시를 듣고 눈물을 흘린 건 단순히 내가 쓴 시라는 자부심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기억 속에서 마지막으로 느껴본 내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울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미지의 쪽지를 보면서도 할머니는 잠시 혼란스러운 눈빛을 보였죠. 그게 단순히 글씨를 못 읽어서가 아니라 기억이 희미해져서 혹은 마음속 어딘가 깊숙이 묻어둔 진실을 다시 꺼내야 해서 그게 무서웠던 건지도 몰라요. 저는 이 두 가지 뇌피셜을 볼 때마다 김노사 할머니가 그냥 까칠한 식당 사장이 아니라 자기 안에 두 개의 인생을 품고 사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김노사 할머니도 쌍둥이였을까요? 아니면 치매나 문맹 때문에 잊고 싶은 기억을 애써 덮고 있던 걸까요? 이 눈물의 진짜 비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우리 같이 풀어봐요. 오늘은 이렇게 미지의 서울 사회 예고편 속 숨겨진 진심과 미스터리들을 탈탈 털어봤습니다. 호수가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은 나라고 말한 그 고백. 결국 자기 마음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낸 순간이었죠. 미지의 육상대회.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를 봐줘라고 말하고 싶었던 그날. 그리고 호수가 미래와 함께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 첫사랑의 쓴맛은 얼마나 쓰라렸을까요? 그리고 김노사 할머니의 눈물. 그게 단순히 한 시인의 눈물이 아니라 문맹의 두려움일 수도 있고 치매로 사라지는 기억에 대한 슬픔일 수도 있죠. 또는 두 개의 인생을 살았던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인물들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결국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남의 삶을 대신 살아보면 결국 내 삶도 더 사랑하게 된다. 상처받은 마음끼리 서로를 닮은 마음끼리. 이렇게 천천히 다가가는 이야기. 그래서 미지의 서울이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호수의 고백, 미지의 상처, 김노사 할머니의 눈물.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닿았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뇌피셜과 감동적인 이야기 저도 하나하나 꼭 읽어볼게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감사합니다.